99%가 모르는 조용한 우울증의 신호 7가지. 요즘 커뮤니티에 이런 글 자주 올라옵니다. 회사에서는 멀쩡한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딱히 불행한 건 아닌데 계속 공허해요. 댓글엔 꼭 이런 말이 달립니다. 저도요. 이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만 무너지는 사람들. 혹시 당신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웃고 회사나 학교에서도 할 일은 다 하고 겉으로 보면 쟤는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죠? 분명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직장을 잃은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조용한 우울증, 즉 기능성 우울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게으른 건지 우울한 건지 조금은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버티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기능성 우울증은 다릅니다. 출근합니다. 공고합니다. 약속도 나갑니다. 겉으로는 밝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냥 좀 피곤한 거겠지? 요즘 다들 힘들잖아? 이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계속 닳고 있다는 것. 스마트폰 배터리가 5%인데 겉으로는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죠.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신호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체크해보세요. 첫째,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계속 긴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감정이 무너진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되면 공허해집니다. 괜히 휴대폰만 계속 보거나 유튜브를 끊임없이 넘깁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게 무서워서입니다. 셋째, 나는 별로 힘들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잖아.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생각 때문에 자기 감정을 계속 눌러버립니다. 넷째, 작은 일에도 자책이 심하다. 실수 하나 했는데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재생됩니다. 왜 그랬지? 역시 나는 안 돼. 이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격하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아무것도 재미없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좋아하던 취미, 재밌던 게임, 설레던 약속, 지금은 그냥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흥미 감소라고 합니다. 우울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여섯째, 계속 바쁘게 지낸다. 의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바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1. 약속, 일정으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일곱째,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이 정도만 들어도 신호입니다. 지금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이라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겁먹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조용한 우울증은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 남들 실망시키기 싫어하는 사람,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어릴 때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배운 사람들. 감정을 표현하면 민폐가 되는 줄 알고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웃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눌러놓으면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래서 조용한 우울증은 갑자기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과도 연결됩니다. 거창한 해결책 말고 현실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감정을 말로 꺼내기. 오늘 좀 힘들었어. 이 한 문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감정은 말로 나와야 정리가 됩니다. 둘째, 괜찮다는 말 줄이기.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좀 버겁네. 이건 약한 게 아닙니다. 정직한 겁니다. 셋째, 전문가 도움을 미루지 않기. 병원이나 상담은 무너진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계속 참고, 계속 웃고, 계속 책임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걸지도 모릅니다. 버티는 것도 능력이지만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당신 마음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힘들 수 있다. 그게 시작입니다.